자, 부산의 이슈를 아주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누가 안 친절하대요? 예,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정말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메가시티 논란에 대해서. 네. 최근 메가시티 논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며칠 안 됐습니다. 10월 네. 30일 경기도 김포 한강 차량 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김기현 그 국민의힘 당 대표가 참석해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8기 민선이 시작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자초됐는데 서울을 우째 메가시티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죠. 근데 네네. 이제 국민의힘이 정책위에서 검토를 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고 행정구역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네.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를 처음에 만든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위원장에는 부산이 잘 아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그 수영구 박수현 의원은 서울은 아직 작다. 남구. 예, 죄송합니다. 예, 남구의 박수영은 수영은 아직 예. 작다라고 하면서 세계 주요 대도시와 비교해 서울은 인구에서 38위, 면적에서는 29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김포만 편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심지어 하고요. 네.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주는 노력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이다. 그래서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낭주, 의정부, 강명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요. 아니, 그리고 근데 서울 주변의 지자체를 다 편일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세간에 보면 지금 그 서울시고 저희도 부산구가 돼 있어요. 전라 북구, 전라 남구 이런 막 우스개 그림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분들 저 부울경 메가시티 할 때 좀 조용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 메가시티 만드는데 이렇게 부산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님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게 가능을 한지.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김포시, 경기도 등 의견을 수렴해서 행안부가 국회에 두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을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건 지자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의견을 다시 각 세 개의 의회에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동의를 하고 세계 의회라고 한다면 김포, 경기도의 서울시의회 그렇게 해서 제출한 다음에 그게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를 받은 거를 가지고 다시 또 행안부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럼 행안부가 이걸 가지고 국회에 또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게 의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원 입법 형태, 그 의원이 입법을 해서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방법 어느 것도 쉽거나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의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도 힘들지만 국회에서 한 방에 이제 원샷으로 딱 끝내기에도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이래 갑자기 기본적인 조사 연구 없이 김포의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 서울을 국민의힘이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까?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김포시장이 김포가 서울과 접해 있고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근하는 것을 근거로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많죠.
왜냐하면 김포가 가장 이상하게 서울에 접근해 있어요. 예. 그래서 김포를 편입한 서울시 지도를 만약에 그린다면 이상하게 한쪽에 뿔이 나 있는 것처럼 이런 네.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다른 곳은 많은 그 면적이 접해 있는 도시들이 더 많은 겁니다. 예, 그리고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근하는 것도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다. 서울로 가는 지하철에 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 조사를 했고 그 조사에도 82.5%가 예. 출근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치의 오류도 있고 이게 조급하게 정말 많은 고민 없이 나온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대세적인 추측은 강서구 선거를 서울 강서구 선거 참패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강서구의 선거 참패가 수도권의 어떤 민심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 네네. 것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좀 주창을 했고 그리고 총선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분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뭐 그건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이 나왔을 때 네. 그런 안이 있어?라고 좀 신박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네. 굉장히 할 수 있는 길들이 요원해 보이긴 네네. 해요. 그러니까 김포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서울의 문제점 이게 좀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장황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랜 고민과 연구 조사 끝에 나온 주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즉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거는 없고 논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돼야 되고 소통되어도 좀 공론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건 사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은 아니죠. 예. 그래서 좀 민주주의가 체득되어 있고 학습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논란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낭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책 제안 아닙니까? 물론 모든 정책에 모든 국민이나 시민은 찬성하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여당이 한 거란 말이죠. 야당이 한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지금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고물가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이런 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아니면 총선을 위한 이런 이슈를 꺼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그리고 지역 소멸, 예. 수도권 집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간과한 채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국민의힘의 오선 의원인 서병수 의원의 좀 주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다.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다. 라고 하면서 김포를 서울에 붙이면 지옥철 출퇴근길 고단함이 해소될 수 없고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내는 자기 당 자당 의원들한테 얼마 전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 정도는 읽어보라고 예. 좀 충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행의 분석을 한번 보면 전국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비수도권 거점 도시를 육성해야 된다는 처방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좀 무산된 부울경 특별연합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법적인 명칭은 부울경 특별연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가시티. 그게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야 지금 서울이 국토의 11.8% 인구가 56.6%입니다. 그럼 박수영 의원이 주장한 서울은 지금도 작다라는 논리를 전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분석이 또 한국은행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기준 OECD 26개국 중에서 가장 높고 예. 세계적으로 수도권에만 인구가 밀집된 기형적인 형태라고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위기가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인데 이 지역의 위기가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런 거를 간과하고 낸 거죠. 그런데 집권 여당이 수도권을 더 확장하겠다고 하니 사실은 부산에 사는 저희로서는 좀 할 말이 정말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박수영 의원은 메가시티 서울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약간 이제 부산 시민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다음에 분노스럽게까지 한 것이 이 메가시티 서울을 선두에서 이끄는 사람이 부산에서 표를 얻은 그래서 부산 물론 국회의원은 부산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서울만을 위해서 일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4월 조경태 의원과 그 남구 박수영 의원이 부산 사람들한테 표를 받고 서울을 위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부산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출마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 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통령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을 집권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부산과 경남, 울산을 살릴 길이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주장으로 만들어진 조례를 파기한 그 조례가 지금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걷어찬 거예요. 근데 현재 그걸 걷어찬 사람들이 바로 부산시장, 부산시의원, 부산시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오히려 메가시티를 주장하거나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사실은 부산 시민을 좀 배반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부산시를 위하는 듯 하면서 양산시, 김해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아니면 오히려 무시한 채 부산시와 양산과 김해를 편입하겠다는 것은 또 한 번 이 지역 시민들을 또 기만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제 깨질 때 이분들이 조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서울 메가시티에 총대를 메고 나선 거는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논리로 새로운 부울경 메가시티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양산이나 김해가 부산권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이제 합병하는 그리고 같이 합치는 이런 방안들을 뭐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서 한다면은 좀 진정성을 좀 덜 의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는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고단한 그런 이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논의와 수기가 필요한 거죠. 정치인들이나 지역 분위기도 사실 지금 뭐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이 정도니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지역의 단체들도 사실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산 지역도 기자회견이 얼마 전에 수요일 있었고요. 그리고 각 지역 전국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2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그럼 부산 지역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서병서 의원이 이제 반대 물꼬를 트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조경태, 박수영 의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계시고요. 근데 인천시장, 대구시장도 분명하게 홍준표 대구시장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부산시장은 어쨌든 입장을 어떻게 밝혔냐면 부울경 메가시티와 메가시티 서울을 혼동하면 안 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부산은 부울경과 경제동맹을 통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사실은 이게 좀 필요하다. 메가시티가 필요하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 1호 공약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또 국민의힘 시의원 다른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 폐지안이 통과시킨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하자는 거는 좀 그렇다. 당시에도 폐지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서 봐서도 회의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경남도 외에도 어떠냐면
경남도민의 동의 없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추진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고 있다는 거죠. 지역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좀 굉장히 센세이션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방향으로 이게 하나의 이슈라는 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변수를 헤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자갈자지면 대신해가지고 요래 함께 해주셔서